자, 오늘은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또 표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as you know 또는 as we know,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알다시피는 다들 알죠. 근데 as you know it 또는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알다시피. 자, 이런 문장은 하나의 차이는 it밖에 없지만요. 언제 쓰이나 요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왜냐면 영어에서 종종 쓰이고 우리는 좀 착각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오늘 볼 거는요. in a way 또는 in a sense.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하면 어떤 면에서, 자, 요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영어에서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연습인 이유가요. 영어를 유창하게 빨리 가려면 길게 쓰는, 이어서 한 문장 내에서 길게 쓰는 연습도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이번에 가져왔고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내 여러분이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당연히 영어 어순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영어가 빨리 느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영어 어순에 집중하면서 자, 끝까지 합시다. 오케이, let's get started. 자, as we know 또는 as you know는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문을 바로 볼게요. Society, as we know, is constantly evolving.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s you know, I'm busy these days. 너도 알다시피 나 요즘 바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여기까지. 자, 그리고 as we know it 하면요.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한국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현재 아는 대로 이제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it은 보통 그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어요. as we know 앞에 그거를 받는 it이다. 자, 예문을 볼게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Life as we know it will change. 자, as we know it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삶은 변할 것이다. 이제 굳이 해석을 하면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삶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그 상태를 어떤 상태냐, 그거를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암시하는 바가, 근데 이제 좀 변할 것이다.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거랑은 다르게 약간 이런 비교를 하는 요건, 그런 문맥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as we know, as you know는 많이 알지만 as we know it, as you know it. 자, 이거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와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쓰는데 또 우리도 이제 이런 건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와 봤고요. 이번에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듭시다. 자, 다른 예문을 보면요. Society as we know it will change completely in ways no one could ever imagine. 자, 해석을 하면 그 밑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will change completely. 완전히 변할 것이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그러면 in ways 하면은 여러 면에서. in ways no one could ever imagine.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왜냐면 여기서 no one이, 그러니까 no가 부정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할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요렇게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요것도 이제 동사를 영어에서는 꼭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인 no one을 이렇게 이 부정하는 단어 no가 왔죠. 그러면은 그 문장 자체가 부정으로 되죠. 이것도 약간 영작식의, 영어식의 그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 오케이. 자, 보통 이제 이 문장을 분석을 좀 더 하면요. Society as we know it will change completely. 자, 여기까지 보통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완전히 변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문장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조금 더 할 말이 남았어.
길게 이제 이어주고 싶은 거죠. 한 문장 내에서.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in a way 또는 어떤 면에서 또는 in ways 뭐 여러 면에서 또는 여러 방도에서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 아주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뭐 그러니까 길게 문장을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 처음에 이 in a way 이거를 이제 그 예전에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썼던 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제 길게 연습하는 거를 하려고. 근데 이제 고를 때 뭐 관계대명사나 뭐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쉬우면서 뭐뭐 면에서 뭐 그렇지. 뭐 나는 이렇게 느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세요. 자, 예문 더 볼게요. In a way, AI has made our lives easier, but it has also made us more dependent on it. 자, in a way, 요게 문장 앞에서 시작할 때도 올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우리도 이거 한국말에서 워낙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in a way 뭐 어떤 면에서 또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동의어로 in a sense 어떤 면에서 AI가 우리 인생을 더 쉽게 만들었었어. 그러나 우리를 더 그거에 AI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쵸?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이제 더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그냥 주어가 일반 문장인데, 일반 단순한 문장.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생을 더 쉽게 만들었어. 그러나, but, 그리고 그것이 is은 다시 AI를 받죠. AI가 우리를 더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었어. 지금 그러고 있죠, 현실이. 그래서 여기서 봐도 이제 뒤에 on it 할 때 dependent on it. 그러니까 depend on 하면 뭐에 의존하다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로 dependent가 왔을 때도 그 다른 그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가 on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더 볼게요. 사역동사. 자, 영어에서 사역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뭐 make 또는 뭐 let 뭐 이 정도가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오늘 나온 거 make에 이제 집중을 하면 이제 보통 이 구조가 뒤에 목적어가 오죠.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이제 요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AI has made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왔어요.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AI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목적어가 our lives.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있다. 근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easier. 그러니까 더 편하게. 그래서 형용사가 와가지고 made 목적어 형용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이제 이렇게 전형적으로 쓰이는 그 의미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도 뭐 made us more dependent on it.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make us more dependent. 그러니까 형용사가 이제 단지 비교급이 지금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more dependent에서 형용사가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형태를 한번 보면 사역동사의 나머지 하나 특징은 이게 목적어 다음에 지금은 그 형용사가 왔을 때는 이렇지만은 그 동사가 올 때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보통 make 이 사역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올 때 대부분은 to 부정사가 오는데 사역 동사 같은 경우는 to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만 쓴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인 사역 동사의 법칙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movie made me cry. 그러니까 그 영화가 나를 울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적어를 더 설명하는 본동사가 아닌 목적어를 더 설명하는 동사는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럴 때는 보통 그렇게 to 부정사 이렇게 오는데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to를 생략하고 just made me cry. 그래서 cry가 to 없이 to cry가 아니라 바로 cry로 왔다. 이제 요거 사역동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뭐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자, 오늘은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간결하면서도 세련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나 표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Interest is growing in something something.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우선 in에 관한 건데요. 자, 해석을 우선 하면 뭐 예문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interest is growing in an AI government. 그러니까 AI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굉장히
깔끔하죠, 문장이. 그래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in 같은 경우도 뭐뭐에 관한 AI 정보에 관한 굳이 우리가 뭐뭐에 관해서는 about만 자꾸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쓸 수 있는 상황이 뭐 대부분에는 많이 쓸 수 있지만은 그 동사에 따라 이 전치사가 많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 in 같은 경우도 그 grow라는 동사랑 같이 썼을 때는 뭐뭐에 관한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about이 아니라 굳이 여기서 about을 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은 거의 그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in도 전치사인도 이 grow라는 동사랑 같이 썼을 때 이제 growing in 해서 뭐뭐에 관한 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 뭐 커지고 있다. 이거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쓰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여기서 뭐 AI government 하면은 이제 AI가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일에 도입이 되면서 뭐 이제 AI가 거의 정보 일도 반 이상을 뭐 심지어 70%까지 AI가 거의 앞으로 미래에는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컨셉이 AI government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뭐뭐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냥 보내긴 아깝고, 자, 조금 다른 문장들을 볼게요. Interest is growing in mindfulness. 자, mindfulness 하면 이 NESS 발음도 ness가 아니라 mindfulness, 더 에 발음에 가까워요.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mindfulness 하면 마음 챙김 뭐 이 정도로 한국말로 해석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 마음 챙김에 관한 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 interest is growing in home gardening.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정원을 만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는 이제 그 밑에 interest is growing in bespoke travel. 그래서 bespoke 하면 그 밑에 있죠. 그 맞춤형 또는 뭐 그 한마디로 customized or tailored travel, customized travel. 그래서 맞춤형 여행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 요런 표현 관심이 증가하다. 이제 우리도 요렇게 쓰는 걸로 해요. AI government has many implications for society, governance, and daily life as we know it today. 자, 우선 여기서요. implications 이거 단어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의미 뭐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추상 명사지만요. 이게 의미라는 뭐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쓸 때는 단수로 쓰이고 이제 여기처럼 그 의미하는 바가 많아.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 한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복수로 쓰인다. 그 말은. 그래서 implications가 온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추상 명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typically 전형적으로 이 implications, 이 의미 뭐 그 자체가 굉장히 복수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보고 뭐 여기 쓰는 이제 문장이 뭐 AI government has many implications for 그리고 와서 뭐 그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회 그리고 governance 뭐 사회 통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as we know it 다시 가져왔는데요. daily life as we know it today.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관해서 그런 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짝 의도하는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요럴 때처럼 as we know it today. 요렇게 딱 쓰면은 아주 그 정말 잘 쓰인 정말 딱 필요한 장소에 들어간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as we know it 그 앞에 다시 한번 나왔던 거 요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imply 동사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보통 이제 암시하다, 의미하다 이런 동사로 쓰이죠. 근데 이제 예문을 보면 What are you implying?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또 영어에서 표현 중에 하나죠. 너 지금 말하는 게 뭐야? 고를 때. 그때 what are you trying to say? 이것도 있지만은 what are you implying? 요것도 굉장히 조금 더 세련되게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쓰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명사를 보면 implication 하면 하나의 의미하는 바
그쵸?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쓰였을 때는 그냥 뭐 의미 뭐 이렇게. 근데 이제 implications 하면은 이제 복수를 사용해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들 뭐 요렇게 정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일 때는 셀 수 있는 이런 명사로 바뀌면서 복수형이 온다. 자, 요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뭐 as we know it 해서 as we know it today. 우리가 오늘날 아는 바처럼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좀 헷갈리지만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한 게 뭐 in a way, 뭐 어떤 면에서, in a sense, 또는 in ways, 여러 면에서 자, 요런 거 한 문장 내에서 문장을 길게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연습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뭐 in a way 넣어 가지고 문장을 뭐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해 보고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게 일상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 꼭 반드시 연습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걸로 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도 뭐 계속 저도 언급을 했지만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거 인제 그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인제 그러려면 늘 저는 그러죠. 쓰는 걸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인제 거기서 인제 문법과 어순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리고 인제 거의 외워질 시다시피 써 보세요. 써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인제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시로 이렇게 중얼주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영어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물론 쓰기가 기본이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paraphrasing. 자,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통해서 챗GPT를 바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문장이 맞을까? 이것도 써 봤다.' 이렇게 그 과정에서 영어적 이 사고력이 생기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영어로 영어 문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영어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영어적 사고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영어적 사고력이 생겨야지 영어가 입에서 더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니까요. 반드시 패러프레이징 연습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공부해 봐 줬으면 좋겠네요. Okay. I'll see you next week. Okay. Study hard.